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고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없어야 하는데 법안 통과가 장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도군에서 버스 승강장을 교체하는 공사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승강장마다 1,000만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지만 정작 완성된 승강장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띄우기 위해 거래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 광주시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브랜드 택시콜이 영업구역을 벗어나 호객 행위를 하면서 갈등과 충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기까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무사히 통과돼야 3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18일. 오는 24일이나 25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에 대해 검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시킬지 확정을 지어야 하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영 골프장 잔여 부지 특혜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조차도 특별법 제정에 물음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안건 조정을 맡고 있는 여야 간사 의원들은 부영 특혜를 막을 수 있는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확고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너지공대 특별법이 어렵사리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일사천리로 통과되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는 막판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는 야당 의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다른 중요 민생 법안들에 밀려 자칫 4월 국회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공대 특별법은 법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한 달로 규정해 내년 3월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을 만들고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짓기까지 그만큼 촉박한 일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제정이라는 마침표를 찍기까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거래가 거짓 신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초과 요구, 무등록 중개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해 거래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등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는 중대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주말 휴일 동안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더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와 외국인 선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등 2명이 확진돼 격리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주말인 어제도 경기도 연천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또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시민 등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목욕탕과 사우나, 일반 음식점의 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낮까지는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초속 5에서 10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 수도 있어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는데요. 10도가량으로 크게 나는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하늘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제 중국 내몽골고원과 몽골 고비 사막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내일이면 이 황사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진도군에서 버스 승강장을 교체하는 공사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마다 1,000만 원 넘는 세금이 들었지만 실제로 완성된 승강장은 준공이 이루어졌다는 게 의문스러울 만큼 허술합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강장 창 대부분이 이음새가 다 떨어져 너덜거리고 기둥은 이미 녹이 슬었습니다. 진도군이 지난 2018년 설치한 1,100만 원짜리 버스 승강장입니다. 1년 뒤 디자인을 바꾸고 비용을 더 들여 설치한 다른 승강장도 상태는 마찬가지. 지붕은 들려 비가 샜고 녹은 미닫이 문 안쪽까지 골고루. 노후된 버스 승강장을 교체했다는데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듭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주민을 먼저 배려하고 주민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실하고. 진도군이 지난 4년 동안 교체한 버스 승강장은 모두 60여 곳, 현재까지 8억 원 이상을 들였습니다. 페인트는 녹을 방지하도록 하고 의자는 등받이 의자로, 기둥은 100mm 규격을 쓰도록 시방서와 설계도에 규정해놨지만 지켜진 것 없이 그대로 준공됐습니다. 모두 업체와의 수의 계약으로 정식 입찰은 거치지 않았고 예산이 오른 뒤에는 진도군에 등록된 관련 업체 11곳 가운데 5곳이 대부분의 공사를 맡았습니다. 가족이나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업체들도 포함돼 몰아주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준공을 할 당시에는 그 도면이라든지 시방서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또 그 비바람이라든지 자연 환경에 의해서 진도군은 개별 업체인 만큼 업체들의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부실한 승강장은 전수검사를 통해 하자 보수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뒤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속이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 단독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무면허 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53살 B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B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흡연을 한 학생에게 폭행과 욕설 등을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이 학교 교장 B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흡연을 한 3학년 학생 5명을 상대로 훈육을 한다며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가 향후 정치권과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명숙 뇌물 사건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이 사건 재심의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하면서 이루어졌죠. 이 박 장관이 이렇게 수사 지휘를 내린 이유는 어디 있나요? 예, 크게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임 2달째를 맡고 있는 박범계 장관의 그 대검 장악력 확보다라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 그동안 특수수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진술 회유 방식의 그 위법성을 좀 고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를 했는데 참석자 대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뭔가요? 예, 한명숙 그 사건에 있어서도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증거물이 없고요. 거의 대부분 진술에 의존하는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수사 부분인데요. 문제는 위증을 강요했다라는 부분도 물적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검찰에서는 그 수사기관의 말을 더 믿을 것이냐 아니면 전과자의 말을 더 믿고 재수사를 내릴 것이냐라고 해보면 당연히 수사기관의 말을 듣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결과를 두고 여당은 이 검찰의 제19 감싸기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드러났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정치인 살리기가 제19 감싸기보다 더 노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을 기소하기로 만약에 그 대검에서 결정을 내버렸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이루어졌던 수많은 특수수사에서 그동안 진술을 강요받았다라는 증언이 또 보물처럼 또 터져 나오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을 수사기관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난관 대행도 그 고검장들을 끌어들인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부분이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또 야당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정치적 목적에 무리한 수사 지휘를 했다라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예, 한명숙 개인의 살리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 박범계 장관이 그동안 그 진술 회유 방식에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명분은 충분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진술 회유 방식의 수사 방식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사전 포석을 깐다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신중했는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정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종결될까요? 예, 그 오늘로서 이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된다라고 보고요. 뭐 기사에 보면 감찰이 남아 있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박범계 장관에게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감찰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명숙 개인의 살리기가 아니라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여권의 분위기가 참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의 결과가 곧 있을 4월 재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네. 그 냉정히 말해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공수처가 출범을 한 이상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동력은 이제 한계에 다 달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LH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그 세게 덮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동력으로 이것을 뛰어넘기는 역부족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떠난 뒤로 대립되는 상대방을 찾는 것도 좀 불투명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선거에서는 검찰 그 개혁이라는 걸로 좀 선거 구도화하는 것은 좀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정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브랜드 택시콜이 택시 영업구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군별 택시 영업구역이 버젓이 있는데도 관리 시스템이 허술해서 인접 시군에서도 호출이 되고 또 승객을 태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남악에 위치한 전남도청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업권을 가진 택시의 승차 영업을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도청과 의회, 경찰청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다 보니 목포나 영암 등 인근 지자체의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가는 사업구역 위반이 평소에도 잦았던 곳입니다. 지난해 목포시가 자체 브랜드콜인 낭만콜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목포 택시 기사들만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낭만콜 호출이 전남도청 등 남악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낭만콜이 넘어와서 목포 기사님들이 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무안 기사님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죠. 목포시 브랜드콜인 낭만콜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가 사업구역 설정을 잘못하면서 무안과 영암 등 인근 시군의 승객 호출까지 받고 있습니다. 명백한 택시 영업구역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벌써 두 번째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낭만콜 사업에 예산 1억 원을 사용한 목포시는 민원이 계속되자 업체의 사업구역을 제한해달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국 40여 개 택시콜을 관리하는 해당 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없어 인근 지자체 택시들의 불씨는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송암공단의 유류 저장소에서 등유가 누출돼 환경당국이 긴급 정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그젯밤 11시쯤 송암공단의 한 입주업체 유류 저장소에서 등유가 새어나와 근처 배수 펌프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광주시 남구청 등은 현장에 긴급 출동해 등유 유출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등유와 섞여 오염된 물 32톤가량을 흡입해 분리하는 정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당국은 유류 저장소 배관에서 기름이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시행 중인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 여성 70여 명에게 난임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100명에게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 결과 15.3%인 26명이 임신의 기쁨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부부에게 최대 4차례 더 난임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불임 부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고흥 지역 조생종 양파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려됐던 지난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피해도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군 금산면 조생종 양파 재배단지입니다.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hen 양파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수확된 양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매상들에게 팔려나갑니다. 올해 양파는 우려됐던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피해도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기 작황도 평년작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관내 양파 재배 면적은 모두 470여 헥타르. 올해 예상 생산량만 모두 5천여 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생육조사해본 결과로는 평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평년 이상의 수확이 나올 것도 같고요. 가격도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농가에 상당한 소득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배 농민들은 올해도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가 걱정입니다. 현재 고흥산 조생종 양파 가격은 도매가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1,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만생종 양파가 출하되고 수입 물량이 풀리면서 수급 조절에 실패하면 애써 재배에 수확한 양파가 제값을 받지 못할까 여전히 걱정입니다. 조생 양파가 지금 초기에 출하는 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제 또 중만생이 터지면은 이거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유통 갖고 계신 그런 사장님들이 좀 행정하고 이렇게 조정을 좀 해서 유통할 때 적정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군의 대표적인 농산물 조생종 양파. 다행히 지난 겨울 한파 피해는 피해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수급 불균형 시장 상황 속에서 농민들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여행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극심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여행업체를 위해 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20만 원 인상하고 지역 업체 차량을 이용한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광주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여행업체에는 홍보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광주 업체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또 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와 연계한 광주 예술관광상품과 체류체험형 관광상품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광주에 있던 당사를 전남도청이 소재한 무안 남학으로 이전하고 대선 준비를 위한 조직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당사 이전은 호남동행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거라고 밝히고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다음 달 개소식을 열고 전남 지역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가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에게 지급해온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는 지원금을 올리고 경영 이양 직불제와 수산 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 인증 직불제 등 3종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직불제 신청을 원하는 어간은 어업 경영체 등록과 공익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도가 사람이 돌아오는 특화 어촌 개발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어촌에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고흥 복례권역과 등량권역, 남양권역 등 도내 9개 시군 15개 지구에 281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 개선 등 어촌생활 SOC 확충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특히 오는 2022년 해수부 공모에 대비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영한 예비 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5에서 10m 안팎의 바람이 불겠고요. 최대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 가능성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는데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제 몽골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내일이면 이 황사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상정보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올라섰습니다.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1도 예상되고요. 강진의 낮 기온 1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14도 안팎, 여수의 낮 기온 13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에서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높게 올라서 다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